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 보이스 플러스 구독자 우리 보플리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어요? 오늘도 감사한 아침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과학 분야의 책 12권을 소개해 드릴 때 제가 읽고 있다고 말씀드렸던 책 혁신의 목격자들이라는 책 들고 왔어요. 이 책은 인공지능, 증강현실, 바이오테크놀로지, 핀테크, 로보틱스, 블록체인 등을 주제로 각 분야 최고의 석학들과 비즈니스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기술이 가져올 변화를 논의한 지난 5년간의 포럼 결과를 묶은 책이에요.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포럼이 열린 시점이에요. SK 경영경제연구소가 주관하는 이 포럼은 지난 2015년부터 매달 열렸는데요. 2016년 6월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 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밥 회장이 제4차 산업혁명을 선언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으로부터 6년 전부터 국내의 싱크탱크에서는 이런 논의를 하고 있었던 거죠. 조금 더 일찍 출판이 되었으면 좋았겠다 싶은데요. 이 책은 작년 2019년 9월에 책으로 정리가 되어 나왔습니다. 책으로 묶어내면서 지금까지 논의된 주제들의 현 상황을 최대한 반영했겠지만 우리가 발딛고 있는 현재의 과학기술이나 예상되는 미래가 이 책에서 분석한 것보다 더 발전적일 수도 있고 완전히 혁신적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책을 전체적으로 살펴볼게요. 혁신의 목격자들. 새로운 과학기술은 미래의 비즈니스를 어떻게 바꾸는가? 정재승 SK 경영경제연구소 기획. 오준호, 임창환, 우은택, 조동우, 선우명호, 장화진, 조성배, 정지훈, 이용덕, 이승건, 이상현, 임정욱, 김종환, 이민화 지음. 어크로스. 이 책은 정재승 교수님이 서문과 뇌공학 부분을 쓰셨고요. 크게 인간을 확장하는 기술에 대해 다루는 1부와 시장의 판도가 바뀌는 미래를 다루는 2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일단 서문을 살펴볼게요. 정재승 교수님이 서문에서 4차 산업시대의 혁신을 이루어내기 위한 조건 3가지를 꼽으셨어요. 하나, 데이터의 중요성. 데이터가 만들어지면 데이터를 분석하는 플랫폼이 제대로 구축되어야 한다고 하셨고요. 둘, 인공지능의 상용화를 위한 인재 개발입니다. 즉,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많아져야 한다는 뜻이에요. 셋, 공유의 가치를 꼽으셨는데요. 데이터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할 때 커지는 가치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 3가지가 세계를 이끄는 혁신의 토대가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데이터를 제대로 분석하는 플랫폼을 키우고 데이터를 활용하는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데이터를 공유할 때 커질 수 있는 가치를 고민하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많아져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결국 데이터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1부와 2부를 살펴볼게요. 목차를 보면 크게 2파트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러프하게 보면 기술에 대해 다루는 1부, 시장에 대해 다루는 2부,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1부, 기술의 미래. 테크놀로지가 인간을 확장하다. 1부에서는 테크놀로지가 인간을 확장한다는 주제로 기술의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인간을 확장하는 기술은 어떤 기술이냐? 총 9가지 기술을 정리합니다. 로보틱스. 우리는 어떤 로봇과 함께하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은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교수이신 오준호 교수님이 쓰셨어요. 로봇은 상호작용이 가능한가 아닌가에 따라서 크게 산업용 로봇과 서비스 로봇으로 나뉘는데요. 2000년에 일본에서 아시모를 발표한 이후 산업용 로봇에 대한 관심이 서비스 로봇으로 확 바뀌었어요. 1960년대부터 1990년대 초까지 전 세계의 로봇 붐이 일었습니다만 한국 로봇 산업은 산업용 로봇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능형 서비스 로봇을 연구하기 시작했고요. 이렇게 한국은 시스템을 마련할 시간이 없이 기술 선진국과의 격차가 쌓인 상태에서 경쟁을 시작했어요. 오준호 교수님은 앞으로 미래 로봇의 발전을 위한 3가지 키워드를 제시합니다. 유비쿼터스, 자율성, 기동성이에요. 로봇에게 본질적으로 딜레마를 주는 자율성과 기동성에 대해 어떤 식으로 보완하고 설계할 것인가에 대해 설명합니다.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뇌파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다면. 두 번째 기술은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입니다. 임창환 한양대학교 전기생체공학과 교수님은 말이 아니라 뇌파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다면 어떨까라는 질문을 던지세요. 뇌에서 나오는 신호를 이용해서 의사소통 수단을 제고하는 기술을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즉 BCI라고 합니다. 의료 및 재활 분야부터 게임 컨텐츠, 교육 분야에 이르기까지 뇌와 기계가 소통하는 BCI 기술이 어떻게 접목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증강현실. 증강현실에서 증강휴먼으로. 증강현실을 주제로 다루는 챕터인데요. 증강현실에서 증강휴먼까지 망라합니다. 우은태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데요. 저는 차세대 시장이 가상현실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 발제를 제일 흥미롭게 읽었어요. 우리는 컴퓨터에 키보드로 명령어를 입력하던 방식에서 마우스 클릭으로 명령을 하고 있죠. 이제 모바일 시대에는 화면을 누르기만 하면 되는데요. PC와 스마트폰 다음의 플랫폼은 무엇이 될까요? 차세대 플랫폼의 물성이나 형태에 대해서는 안경이나 손목시계 타입이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인다고 해요. 저도 애플워치를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일단 크기와 디자인의 문제로 저는 여성용으로 좀 더 작게 나오면 살 생각이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스마트폰 대신에 3차원 환경 속에서 사용하기 편리한 웨어러블 기기가 상용화되면 전통적인 키보드나 마우스, 터치 대신에 말이나 시선이나 동작만으로도 충분히 명령어를 전달할 수 있는 시대가 되겠죠. 그래서 상상의 세상을 실감나게 구현하는 VR 기술이나 현실의 세상을 확장시키는 AR 기술에 대해 설명하고요. 최신 기술을 확장시킬 때 중요한 것이 컨텐츠만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술 간의 융합도 강조하고 계세요. 사물 인터넷 기술로 빅데이터를 축적하고 인공지능이 해석한 정보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AR 기술로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은 드라마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 보셨어요? 이 드라마에서 현빈이 AR 게임을 개발하는 회사의 대표로 나와요. AR 게임을 하기 위해서 컨택트 렌즈를 끼고 도시 곳곳을 누비고 다니죠. 이 상황이 그냥 드라마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곧 실현될 미래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짜릿합니다.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나 플랫폼에 비하면 증강현실에 대해 다룬 책은 그리 많지 않은데요. 저는 이 책에서 증강현실을 다룬 이 챕터를 꼭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증강현실에서 증강인간까지 아우르는 증강현실의 가능성과 새로운 시장의 흐름을 짚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D 바이오 프린팅. 세포부터 장기 재생까지 3D 프린팅과 조직공학이 만드는 미래. 조동우 포스텍 기계공학과 교수님께서 쓰신 부분인데요. 3D 프린터가 이렇게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구나 굉장히 신기해하면서 읽었어요. 바이오 3D 프린팅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거의 모든 조직에 대해 바이오 잉크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3D 프린터로 피규어를 만들듯이 뼈나 심장을 인쇄하는 시대가 오면 인간은 얼마나 확장될 수 있는 걸까요? 장기 기증을 기다리는 분들께는 또 얼마나 희소식일까요? 조직공학에 대해 인간 수명 연장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께는 제일 흥미로운 챕터가 아닐까 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스마트한 자동차의 시대가 온다. 선우명호 한양대학교 미래자동차공학과 특훈 교수님이 스마트한 자동차의 시대를 설명합니다. 요즘 4차 산업혁명을 이끌 기술 중에서는 뉴스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기술이 아마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이 아닐까 해요. 그만큼 생활에 가장 밀접한 기술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동차는 휴대폰이나 텔레비전과 달리 환경, 연비, 안전이라는 세 가지 규제를 뛰어넘어야 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교수님은 학생들에게 엔지니어는 규제를 즐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신대요. 자율주행은 앞으로 30년간 자동차 산업의 핵심 기술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2030년이면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이 성숙할 거라고 예측합니다. 인공지능 에이전트. 우리 회사에 인공지능 신입사원이 들어온다면?
장화진 한국 IBM 대표이사 사장님이 우리 회사에 인공지능 신입사원이 들어온다면 어떨까라는 주제로 다양한 형태의 지능형 에이전트를 설명하세요. 의료 분야에서 활약하는 왓슨이 최근 롯데백화점과 함께 쇼핑 어드바이저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고 하고요. 롯데제과는 앞으로 출시할 제품을 결정할 때 SNS의 글을 분석하고 현재 팔리는 제품을 인공지능으로 분석한 결과를 활용할 예정이라고 해요. 뇌공학. 뇌공학의 최전선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정재승 카이스트 바이오 및 뇌공학과 교수님이 뇌공학의 최전선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뇌공학에서는 인간의 뇌와 기계의 상호작용, 소통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뇌공학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예상해 봅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여러 기술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어떤 제품을 허용하고 어떤 서비스를 금지할지 기술의 이해를 바탕으로 시민적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인공지능. 인공지능이 답을 찾는 방식. 조성배 연세대학교 컴퓨터과학과 교수님이 영화 트랜센던스와 아이언맨에 나오는 인공지능에서부터 현실 속의 인공지능, 알파고, 왓슨, 강한 인공지능과 약한 인공지능 등을 설명해 주세요. 인공지능이 앞으로 기술적, 사회적, 윤리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또 분배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여러 생각거리를 던져주십니다. 휴먼 AI 인터랙션. 인간과 인공지능이 소통하려면 휴먼 AI 인터랙션에서는 모두의 연구소 최고 비전 책임자인 정주윤 박사가 인간과 인공지능이 소통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굉장히 여러 사례들을 들어주셨는데요.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 이후 휴먼 AI 인터랙션 분야에서의 주목해야 할 기술 트렌드로 해석성 연구를 꼽아주십니다. 인공지능이 도출한 결과가 어떻게 그렇게 나온 것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내는 연구입니다. 인공지능의 안전성과도 관련이 있는 연구죠. 이 챕터도 흥미진진하게 읽었어요. 여기까지 9가지 기술이라고는 했는데 이 중 3가지가 직접적으로 인공지능을 주제로 삼고 있고요. 다른 기술들, 자율주행 자동차라던가 로보틱스라던가 이 모든 기술들이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합니다. 9가지 기술의 발달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이루어지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결국 인공지능, 그리고 인공지능을 키워내는 데이터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2부, 연결의 미래. 시장의 판도가 바뀐다. 인공지능 융합 플랫폼. 2028년을 상상하라. 이용덕 드림앤퓨처랩스 대표님이 쓰신 인공지능 융합 플랫폼이라는 이 챕터는 제목 이상으로 재밌습니다. 2016년 네덜란드에서 발표된 더 넥스트 렘브란트에 대한 이야기라던가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옷을 골라주는 패션 기업인 스티치 픽스, 일본의 조조타운 이런 예시도 신선하고요.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한 IT 시대에서 데이터 시대인 DT 시대까지 넘어온 지금 앞으로 10년을 이끌 바이오 기술 BT 시대를 지나면 그 이후 어떤 시대가 될 것인가? 이 질문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용덕 대표님은 미래를 예측하려는 노력으로 기업의 미래가 만들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개인에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미래를 예측하려는 노력이 미래의 나를 만들어가겠죠. 핀테크, 소프트웨어가 금융을 집어삼키다. 이승건 비바 리퍼블리카 대표가 핀테크를 주제로 소프트웨어가 금융을 집어삼킨다고 말합니다. 핀테크가 가져온 금융혁명이 계속되는 이 시대에 다양한 틈새 시장과 금융의 미래를 엿볼 수 있어요. 공유경제, 소유보다 경험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세계. 이 챕터는 에어비앤비를 예로 들어주셔서 더 흥미롭게 읽혔어요. 이상현 전 에어비앤비 정책 총괄 대표이자 현 구글 아시아 태평양 코어 프로덕트 총괄이시죠. 숙박 공유를 하는 에어비앤비, 차량 공유 서비스, 주차장 공유 서비스 같은 걸 예로 들면서 소유보다 경험의 가치를 부여하는 밀레니엄 세대의 등장을 이야기합니다. 스타트업, 유니콘을 키우는 벤처 캐피털의 생태계. 이 챕터는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의 임정욱 센터장님이 쓰셨어요. 전 세계적으로 스타트업 열풍인 지금
산업 지형도를 바꿀 혁신 기업을 탄생시키는 그 저력이 어디서 오는지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예로 들어서 설명해 주세요. 블록체인이라는 신뢰 시스템. 블록체인. 우리나라에서는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기술이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또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기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블로코의 공동 창업자인 김종환 상임 고문님이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설명하십니다. 지난 2018년 세계 경제 포럼에서 2027년까지 전 세계 GDP의 10%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저장되고 움직이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는데요. 시장 규모로 추산하면 경단위입니다. 김종환 고문님은 블록체인이 궁극적으로 머신러닝과 지향점을 공유하는 기술이라고 볼 때 여러 컴퓨터가 서로 데이터를 동기화하면서 항상 동일한 데이터를 공유하는 블록체인 기술의 진짜 가치는 신뢰가 필요 없는 시스템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레퍼런스가 필요한 듯해요. 다음에 관련 책을 찾아볼 예정입니다. 4차 산업혁명 O2O 시대의 도래.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발제. O2O 시대가 도래했다는 주제로 이민아 카이스트 기술경영대학원 겸임 교수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하도 주위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그냥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자세히 알지는 못해도 다 아는 듯한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4차 산업혁명을 정리해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과학 분야에서의 온라인 오프라인 융합, 인문 분야에서의 기술과 인간의 융합, 경제 사회 분야의 생산과 소비의 융합, 이 세 분야의 융합이 다시 한번 초융합하는 초생명 사회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요. 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해서 고객의 시간을 더 많이 장악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신 말씀을 새겨봅니다. 목차를 놓고 간단하게 살펴보기만 했는데도 뭔가 굉장한 정보를 알게 된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미래의 생활을 좌우하는 새로운 과학기술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 이 과학기술을 어떻게 미래의 비즈니스에 접목하면 좋을지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책으로 전반적인 기술과 산업의 흐름을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일신우일신, 새롭게 혁신하는 하루 되시길 바라요. 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